청소부냐? 손에 잡은 게 걸레면 마음도 걸레지. 짧고 날카로운 그 한마디가 정적을 찢었다. 국방대학교의 대리석 복도, 별 2개가 달린 장군의 구두 끝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청소복 차림, 손엔 젖은 걸레 한 장. 그러나 그녀의 눈빛엔 어떤 장군보다 단단한 위엄이 있었다. 예, 장군님. 하지만 더러운 건 걸레가 아니라 사람의 말입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청소부 여군이 국방대 강단 위에 섰다. 그녀의 어깨엔 별이 4개 신임 국방대학교장 김학영 대장. 모두가 숨을 삼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국방대학교 청사 청소구역, 이른 새벽 5시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긴 복도를 따라 흐릿하게 퍼져 있었고 그 속에서 김학영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 허리엔 낡은 허리보호대가 감겨 있었고 손엔 물기 가득한 걸레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경의 손놀림은 묘하게 정확했습니다. 바닥에 때를 닦아내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 훈련된 군인의 그것처럼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예비역 여중령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군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국방정책연구원 수석 연구관까지 지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용역업체 소속 청소 근로자에 불과했습니다. 별 4개가 뭐라고 사람들 인사도 없이 지나가네. 하경은 중얼거리며 물통을 밀었습니다. 청소용품 카트의 삐걱거림만이 텅 빈 복도를 울렸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한때 제복을 입고 당당히 걸었던 바로 그 복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몰랐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막막해졌을 때 하경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연금만으론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고 나이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그녀는 용역업체를 통해 이곳 국방대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하경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경은 그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지키려 했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걸레질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를 오갔습니다. 5년 전 그날이 특히 자주 떠올랐습니다. 내부 비리를 고발했던 그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냈던 그날,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말입니다. 하경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경비실에서 나온 야간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시작해야 제 시간에 끝나니까요. 하경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른 출근을 하는 장교일 것입니다. 하경은 재빨리 몸을 복도 구석으로 비켰습니다. 청소 중인 사람이 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젊은 대위가 지나갔습니다. 하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보지 않은 척했다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경은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 것에 말입니다. 물통에 걸레를 헹구며 하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한때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하고 국가안보정책을 연구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는 손이 되었습니다. 별 4개든 별 하나든 사람은 사람인데 하경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곳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인간의 존엄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경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사 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하경은 서둘러 복도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청소부의 미덕이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하경은 벽에 걸린 역대 교장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모두 별을 단 장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엔 하경이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겠지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하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그날 입을 다물었더라면, 비리를 못 본 척했더라면 지금쯤 자신도 저 사진 속 어딘가에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경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흘린 커피 자국, 떨어뜨린 서류들까지도요. 하경은 그런 것들을 치우며 이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용히 목격했습니다. 청소부는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보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하경은 다시 한번 허리보호대를 고쳐 맸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국방대학교 청사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군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경은 행사장 앞 복도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신경 써서 깨끗이 해주세요. 별들이 많이 오신다니까요. 용역업체 팀장이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 몇 개든 청소는 청소였습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꼼꼼하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주변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장교들이 오가며 행사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의전 담당자들은 좌석 배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들 사이를 조용히 비집고 다니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우면서 말입니다. 여기 물 좀 닦아요. 누가 흘렸나 봐. 지나가던 소령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하경은 대답 대신 곧바로 그곳으로 가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소령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전 9시가 가까워지자 행사장 입구에 고급 승용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단 장성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하경은 복도 구석에서 카트를 정리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제복, 반짝이는 견장, 당당한 걸음걸이, 모두가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듯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 행사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반듯한 체격에 제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견장을 보니 별이 2개였습니다. 투스타 장성이었습니다. 하경은 본능적으로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행사장으로 들어가다 말고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하경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경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보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재현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경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청소부냐? 이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장군님. 하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손에 잡은 게 걸레면 마음도 걸레지. 이재현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장교들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별 2개를 단 장성의 말에 감히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하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움켜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예, 장군님. 하경은 다시 한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침묵 후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건 걸레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죠.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쓸쓸히 흩어졌습니다. 이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장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장성에게 대꾸를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재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하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이름이 뭔가? 김하경입니다. 김하경. 기억해두지. 이재현은 그렇게 말하고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경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답답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왜 지위가 높으면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주변의 장교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하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걱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났을 뿐입니다. 하경은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박수 소리와 연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경은 복도에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움직임으로 마음의 상처를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하경은 청사 뒤편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에 잡은 게 걸레면 마음도 걸레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같은 청소팀의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엔 익숙해요. 하지만 익숙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모욕에는 익숙해질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경은 다른 구역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이재영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도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재현은 하경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경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이재현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묘하게도 이재현은 하경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의 시선이 하경에게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하경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방대학교 청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하경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재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사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경이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행정병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국방대학교장 내정자 발표가 곧 있대. 진짜? 누가 온대? 글쎄, 소문으로는 남자 장성 중에 한 명일 거래. 별 셋 정도 되는 사람이겠지. 하경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교장이 누가 되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청소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루하루 일을 마치고 월급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경은 좁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군 관련 뉴스는 이제 하경에게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그 속에 자신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하경 중령님이십니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격식을 갖춘 말투였습니다. 하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령이라는 호칭, 그것은 오래전에 버린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인사혁신처 군인사과입니다. 내일 아침 9시 국방부 본청 회의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발표 전 절차상 서류 확인이 있습니다. 하경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수저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발표 말씀이신가요? 자세한 사항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하경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인사혁신처에서 연락이 온 것일까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경은 밤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부 비리를 고발했던 날,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날 말입니다. 당시 하경은 국방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앞날이 밝은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무기 도입 과정에서의 부정,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고위 장성들의 커넥션까지도요. 하경은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고발하면 자신의 경력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하경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고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하경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하경은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국방부 본청으로 향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청소부가 아닌 옛날의 김하경 중령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국방부 본청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며 경비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하경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명의 인사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경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하경 중령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령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하경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인사과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김 중령님의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5년 전 사건 말입니다. 하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요? 중령님이 제출했던 증거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조사가 외압에 의해 왜곡되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을 기다렸던 그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령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전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직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특진과 함께요. 특진이요? 예. 5년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중령에서 대령을 거쳐 대장으로 진급하십니다. 하경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장이라니요. 별 4개를 다는 최고의 장성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임 국방대학교장으로 내정되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곳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던 자신이 이제 그곳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하경은 비틀거렸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경은 원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억울함이 터져 나온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행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방대학교 대강당에는 이미 수백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장성들, 영관급 장교들, 그리고 각 부서의 실무자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은 신임 국방대학교장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경은 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그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 걸레를 들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상에는 여러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재헌도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하경을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경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국방대학교 신임 교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경은 강당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누가 신임 교장이 될지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사회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매우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방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관으로 근무하시며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고 무엇보다 군의 정의와 명예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청중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재헌도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누구일까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신임 국방대학교장 김학영 대장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학영이라는 이름에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성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장이라니요. 별 4개를 단 여성 장성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릴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당 뒤편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경이 청소 카트를 옆으로 밀어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청소복 위에 걸쳐져 있던 천을 벗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이 있었습니다. 견장에는 별 4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침착하게 군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고 허리띠를 맸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청소부에서 대장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소부가 대장이라니요. 신임 교장이라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하경은 당당하게 통로를 걸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인의 절제된 기품이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거기엔 오직 대장의 위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장성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경례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경은 단상에 올라 그들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장성들도 황급히 답례했습니다. 이재헌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모욕했던 청소부가 바로 신임 교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경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는 가장 낮은 곳에서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의 먼지를 닦아내고 더러움을 치우고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청소입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군의 명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정과 비리라는 먼지를 닦아내고 부패라는 더러움을 치우고 우리 군이 깨끗하게 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경의 눈빛이 이재헌을 향했습니다. 이재헌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5년 전 그 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지 취급을 당했죠. 불명예 전역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부로서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군의 먼지를 치우려다 쫓겨난 사람이 진짜 먼지를 치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청소부도 장군도 본질은 같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별이 많다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곳의 교장으로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서 걸레의 감촉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본 진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하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재현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에 잡은 게 걸레면 마음도 걸레라고 했던 그 말이요. 취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이재현도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경은 단상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청소 카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며칠간 국방대학교는 술렁였습니다. 청소부가 대장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경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며 비난했습니다. 이재현은 그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취임식 이후 하경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그 청소부가 대장이었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5년 전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경이 고발했던 무기 도입 비리 사건, 그 중심에 이재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중령이었고 도입 사업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하경이 그것을 고발하려 하자 상부와 함께 그녀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당시 증거를 조작하고 하경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내부 압력을 통해 그녀를 불명예에 전역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덮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술 없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살아 돌아온 거야? 이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하경이 대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하경이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주제는 국방 청렴도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이재현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하경은 단상에 서서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여러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방 분야 비리 적발 건수입니다. 하경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 도입과 관련된 비리가 심각합니다. 이재현은 의자에 앉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화면의 그래프가 자신을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에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경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당시 내부 고발이 있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발자가 불명예 전역을 당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고발자가 바로 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조사를 통해 당시 제 고발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증거 조작이 있었고 외압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은폐 공작을 벌였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하경의 눈빛이 이재현을 향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재현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재현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곧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것입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감사원에서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5년 전 사건을 전면 재조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도 이 소식을 크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현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당시 조작했던 서류들의 원본이 모두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면 형량이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재현은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재현은 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었습니다. 대장님, 저 이재현입니다. 전화 너머로 하경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집무실로 오십시오. 다음 날 이재현은 하경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교장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경은 책상 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재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경을 마주 보았습니다. 대장님, 불명의 전역자가 어떻게 대장이 됩니까? 갑자기 이재현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군 규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제 전역이 부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복직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소장님, 하경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5년 전 그 사건 소장님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하경은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당시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회의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소장님의 서명도 여러 군데 확인됩니다. 이재현은 그 서류들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복수하려는 겁니까? 하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를 무너뜨리려는 거잖습니까? 아닙니다. 하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장님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소장님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재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 전 대장님을 함정에 빠뜨린 건 저였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것도 상부를 설득해서 불명예 전역시킨 것도 모두 제가 관여했습니다. 하경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별 2개를 단 장성이 책상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이 집무실을 나간 후 하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재현의 눈물, 그의 사과,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하경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령 시절 촬영한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했는데 하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군대가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요?
아니, 원래부터 이랬던 것일까요? 그저 자신이 몰랐을 뿐인지도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자회견 요청이었습니다. 언론에서 하경과의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청소부에서 대장이 된 이야기, 그리고 5년 전 사건의 진실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경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결국 하경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들이 단상을 향해 늘어섰습니다. 하경은 군복을 단정히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장 김하경 대장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하경은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5년 전 저는 무기 도입 과정의 비리를 발견하고 고발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목격했고 군인으로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20년 넘게 바친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경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후 5년간 저는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고발했던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별을 단 장군들이 걸어가는 복도를 닦았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장님, 그 5년이 어떠셨습니까? 하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습니다. 왜 정의를 말한 제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진실은 걸레질로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닥의 먼지는 걸레로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양심에 묻은 더러움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숨겨도 덮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방청객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그날 밤, 이재현은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녹화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경의 담담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재현은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진실은 걸레질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재현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5년간 숨기려 했던 진실이 이제 모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술잔을 깨물 듯 입에 가져갔습니다. 독한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때 널 지웠어야 했는데. 이재현은 텔레비전 속 하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던 하경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장이 되어 자신을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술을 더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비우고 또 다른 병을 열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그날 상부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경을 제거하기 위해 모의했던 시간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했던 과정들,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왜 나는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이재현은 자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제를 덮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었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술병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재현은 그것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별 2개를 단 장성이 혼자 집에서 술에 취해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경은 국방대학교 뒤편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령 시절 자주 찾던 장소였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힘들 때 하경은 이 나무 아래에 앉곤 했습니다. 군복도 벗었습니다. 청소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경은 나무 밑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복수로는 아무도 구할 수 없어. 하경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재현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복수가 정의일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일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견뎌야 했던 모욕들, 밤마다 울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다는 것을요. 이재현을 무너뜨려도 하경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증오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5년 전 무기 도입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 찼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경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차분함이 묻어났습니다. 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증인석 옆에는 이재현도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어 이미 예편한 상태였습니다. 초췌한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증인 김하경 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맡은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하경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경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장님, 5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저는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던 중 심각한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업체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내부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오히려 제가 허위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누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하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이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은 하경은 말을 멈췄습니다. 이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이재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였습니다. 제가 압력을 넣었고 증거 조작을 지시했으며 김학영 중령을 불명예 전역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재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령이었고 해당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이 관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제 경력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학영 중령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편하게 진급했습니다. 소장이 되었고 별을 2개 달았습니다. 하지만 김학영 중령은 청소부가 되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경은 조용히 이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청문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5년 전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관련자들의 명단도 공개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의원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경이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대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 내부의 문화가 변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 말씀이십니까? 계급이 사람을 규정하는 문화입니다. 별이 많다고 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소부든 이등병이든 대장이든 모두 동등한 존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은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이재현이 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2 사람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대장님, 이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속죄하며 사십시오. 진심으로요. 어떻게 속죄합니까? 당신이 저에게 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속죄입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경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장님, 경례 드립니다. 그 경례에는 사죄와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경도 답례했습니다. 2 사람의 경례는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이재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한때 별 2개를 달고 당당했던 장성이 이제는 평범한 민간인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하경은 창가에 서서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군을 바꾸는 일,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 그것이 하경의 진짜 임무였습니다. 그날 밤 청문회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청소부에서 대장이 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비리를 자백한 전직 장성의 눈물이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대학교 교정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교장실 창가에 서서 교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생도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땀을 흘리며 구령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수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군 내부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리 연루자들이 처벌받았고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도 강화되었습니다. 하경은 그 모든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교장으로서 그리고 개혁의 상징으로서 앞장섰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저항도 많았고 반발도 컸습니다. 하지만 하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재원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하경은 그것을 집어들고 다시 읽었습니다. 대장님께, 요즘 저는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집을 고쳐드리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대장님이 말씀하신 속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재원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서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장님, 오늘 오후 특강 준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한 작은 중학교에서 특강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청렴과 봉사를 주제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오후 2시 하경은 중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교정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하경을 맞이했습니다. 강당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4개를 단 여성 장군을 직접 보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하경은 단상에 올라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방대학교장 김하경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부에서 대장이 된 이야기를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비리를 고발했던 일, 불명예 전역을 당한 일, 청소부로 일했던 5년의 시간, 그리고 다시 군인이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부당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장님, 청소부로 일할 때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하경은 그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청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청소는 더러운 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죠.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청소를 하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우고, 선생님은 무지를 치우고,
군인은 위협을 치웁니다. 모두 청소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죠.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대장님은 지금도 청소하세요? 하경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지금도 청소합니다. 학생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경은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먼지가 쌓이면 걸레질해야죠. 증오라는 먼지, 교만이라는 때, 편견이라는 얼룩을 매일 닦아냅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하경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경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대해주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저도 나중에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자라서 어려울까요? 하경은 그 여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물론이죠.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정의로운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누구나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어요. 여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하경은 교정의 국기 개양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빛나는 국기가 아름다웠습니다. 하경은 국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걸레를 든 손으로, 아니, 이제는 나라를 바로 세운 손으로 올리는 경례였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군인의 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하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깨끗한 하늘 아래 하경은 중얼거렸습니다. 5년간의 고통, 1년간의 싸움, 모든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하늘 아래 떳떳하게 서는 것, 그것이 하경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하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할 일을 다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경은 국방대학교 교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소했던 그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닦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부 한 분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분에게 다가가 경례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소부는 놀라며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 대장님. 제가 경례를. 하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경례하는 게 맞습니다. 이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니까요. 청소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존중이었습니다. 하경은 계속 걸었습니다. 교장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생도들이 구령에 맞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하경은 서랍에서 오래된 걸레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소부 시절 사용했던 바로 그 걸레였습니다. 낡고 해져 있었지만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손에 쥐고 하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깨끗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걸레질을 한 것처럼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경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먼지가 쌓이고 매일 새로운 청소가 필요합니다. 하경의 싸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하늘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있었으니까요.